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와 선거연합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대선에서 연합을 하고 국무총리나 장관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맡는 이런 정치연합을 사실상 정식으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정성호 의원 등이 여러 차례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정식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연합을 하자라고 손을 내민 셈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이 연합을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연대를 하느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정계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지금 홍준표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많이 엮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3시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당사에 와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팩트체크, 민주당에서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 결과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합당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어서 크게 별다른 관심을 끌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연합을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제안을 하면서 사실상 아주 구체적으로 국무총리나 일부 내각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뜻까지 비춰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해온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친문 세력과는 갈등이 있었지 않느냐. 지난 2016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친문 세력과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 척이져 있지만 연합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후보와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소위 거래가 된다면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연대를 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의 얘기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그 경제나 과학에 관한 그런 발랄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와 연합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정책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연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몸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송영길 대표는 또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에게도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는 후보 단일화 부분을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랬습니다. 심상정 후보와는 막판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심상정 후보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 정의당과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감정적으로도 상해 있기 때문에 일찍 후보 단일화를 꺼내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면 심상정과도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아침에 그 청년의 꿈, 그 SNS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에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정계 개편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다.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정계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또 정폭이 되는, 홍준표나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 저렇게 나선 데는 그런 정계 개편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한 지금 보수, 기존 보수와 진보까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통합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새정치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지혜를 비롯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영입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금 당적을 가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적을 갖지는 않겠지만 정권 교체에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모두 김한길 새정치준비위원회에 모두 모이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선 이후에는 뭐 여소야대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으니까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정계 개편, 그러면 당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홍준표의 경우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앞날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철수와의 합당 또는 연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연대하는 것, 윤석열 후보가 연대하는 것도 정계 개편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정계 개편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창당을 꿈꾸는 세력이 당내에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2003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됩니다. 민주당과 이제 분당이 되죠. 그런 식의 새로운 창당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하자라고 저렇게 현실적으로 손을 내민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정계 개편 움직임, 여기에 따른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가 손을 잡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자, 갈라치기를 해보자 이런 의도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계 개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의 일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정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 교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 또 후보 단일화도 이뤄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치 경력으로 봐도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부분 배신을 당해왔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나 연대를 한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오늘 제안은 갈라치기라도 해보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정계 개편 전체를 놓고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부분부터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걱정을 하고 대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김한길 새정치준비위원장을 통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정말 이것은 대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조심스럽게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조심스럽게 검토할 부분인데 지금부터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홍준표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그 기준에 맞춰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그다음 정계 개편의 가능성 이런 부분도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하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우려, 불필요한 걱정으로 내부 분란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